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다들 중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죠? 왜 일반적인 치료 방법하고 왜 중재가 다르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카페에서도 글을 올렸듯이, 믿음을, 기반으로,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중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의 그러면 치료는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믿음이 얼마나 이제 구체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단순히, 아이가 뭐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다라는 것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FI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중재는, 정말로 이 중재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자신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죠. 즉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제대로 배우고 또 경험해야지만이 그 아이의 내면에서 인지적인 기능들이 뇌에서 서로 조직화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센터에서 보여주는 변화들은 많은 치료센터를 다녔던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이였느냐라고 많이 이제 놀라고 계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중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중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머님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인지치료를 받다가 아이가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부닥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멈추게 되고, 그래도 또 학교에 다니거나 또 학습 상황에 닥쳤을 때는 또 인지적인 능력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춰서 또 다시 또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모님들에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하나하나 배우는 게 힘든다 할지라도 이 중재를 통해서 아이가 성취 경험을 쌓아간다면 분명히 아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 믿음을 기반으로 아이가 점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FI를 처음 배우고 처음 접하고 제가 인도에 있는 알파토 오메가 센터라고 하는 곳에 정말 미숙한 영어로 단지 FI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을 때 제가 보았던 그런 많은 장애 아동들, 그곳에서는 거의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장애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다양한 장애 아동들이 그 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지켜보았을 때 정말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어머님들은 한국에서 그런 경우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아졌다는 것 뿐이지 이 장애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센터를 다니지 않는 뭐 다른 어머님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게 유튜브에서도 FI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보면 정말 뇌의 일부분이 이렇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이 FI 프로그램의 중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가 다시 제 기능에 가까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요즘은 이제 뇌가소성이라는 용어로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두뇌 연구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에서 시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바로 중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서서히 많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한 뇌 기능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루벤 포열스타인 박사가 주장했던 뇌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서서히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FI를 10년 넘게 이제 해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확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배운 선생님들, FI를 배운 선생님들은 분명히 기존의 인지치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고 또 더 좋은 도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FI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기존의 치료센터에서 접했던 뭔가 아이를 그런 시키는 형태의 교육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육은 결국은 아이가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치료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벌써 아이들한테서 거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FI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국에서 나름 루벤 포이어스타인의 중재 철학을 이제 따라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FI 중재에서 1차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는 많은 어머님들은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니까 학습 능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이의 일상생활에서의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중재를 조금 받기 시작하면 느끼는 게 아이들이 말의 표현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지각 능력, 표상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인지적인 고차원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지적인 기능이 발달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FI는 중재를 초기에 받았을 때 정말 일상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죠. 아이의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학습에 대해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떤 수용 자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게 이 FI가 제가 한국에 사면서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어머님들 인지치료를 받으면 뭔가 학습 능력이 갑자기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뭔가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인지치료사를 만났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지적인 구조를 갖추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대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는 상당히 엉켜있고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복잡한 구조 안에 실패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실패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쭉 지켜보았을 때 정말 이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런 무한반복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성취 경험보다는 몇백 배의 실패 경험이 더 많다라는 게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참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잡하게 엉킨 인지 구조를 풀어야 되는 데는 그만큼 잘못된 인지 치료를 받은 시간만큼 걸린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한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은 정말 중재를 통해서 아이가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FI를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 때는 정말 아이하고 중재자가 이렇게 서로 뭔가 하나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성취했을 때 이 아이는 인지적으로도 상당히 확장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접했을 때 다른 것들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뭔가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왔던 것들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FI는 정말 처음에 이 토대를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정말 2년, 3년, 5년, 10년 지났을 때 정말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 FI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어린 아동들에게는 FI보다 더 나은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제가 외국을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보고 그 나라는 어떻게 이제 장애아동들을 중재를 하는지 바라봤을 때 현재까지는 제가 FI만한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정말 인지 기능 향상이라는 영역에서만큼은 FI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어린 아동들 중에서 장애가 빨리 발견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마 장래를 내다봤을 때 가장 큰 결정적인 어떤 시기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5세, 4세, 3세, 2세 이렇게 내려갈수록 해야 될 것들이 부모가 참 많아진다라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이제 놀라고 좀 혼란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찾았던 치료센터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세월이 그냥 흘러버린다는 게 지나서 보면은 참 너무나 이제 아이한테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연 이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참 저도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저를 찾아왔을 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항상 더 나은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재자를 교육하는 그런 워크숍에서도 중재는 치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중재자 스스로가 이 아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변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인도를 많이 오가면서 그런 장애 아동들이 변화되는 것을 매번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설마 될까 했던 그런 생각에서 확실히 변화하는구나. 근데 중재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많은 어머님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마 많은 치료사들 나름 뭐 치료 전문가라고 하고 뭐 석박사를 나오고 뭐 20년 가까이 뭐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에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뭐 TV에 나오고 뭐 장애아동 진단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의사들을 찾아가도 상당히 냉정하게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저한테 찾아러 오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눈물을 흘리면서 과연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마다 자폐아동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중재를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런 인지적인 기능을 아이하고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비롯한 제 센터에 있는 중재자들 모두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스터디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교구를 새롭게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만들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상당히 장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아직 쓰지 못한 상당히 강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고요. 또 저희 센터 선생님들도 제 말을 따라서 그 실제로 중재를 해보면 정말 언제 이 아이가 그랬냐듯이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되는 순간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나타날수록 뇌의 신경회로는 점점점 더 조직화되고 더 강해지겠죠. 그래야지만이 뇌 가소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중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이렇게 수업한 학생들하고도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서도 참, 이 중재를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항상 키워드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아이를 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철저하게 저는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 해주는 모든 중재들이 아이가 받아들여서 더 나은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이미 이제 10대 후반을 바라보는 학생이 하나 있죠. 지금 현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한테 온 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 아이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그런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전부 다 좋다는 치료 쪽을 엄마 아빠는 믿고 보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인지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지만 정말 제가 2년 가까이 바라봤을 때는 이 아이만큼 이 학생만큼 가장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가 10년 동안 기존의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전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 아이의 그런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글자를 인식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개념도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한 수개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 학생이 10년 전에 이런 FIR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접하게 돼서 이렇게 10년 동안 해왔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 나았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아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주 일관된 학습 자세는 거의 정상아동의 모범생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하는 행동과 말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가짓수가 많아졌다라고 부모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즐겁다라는 거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요. 저는 중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첫 번째 중재자라면 무엇보다도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아이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재자는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치료에서 뭔가를 시켜서 아이가 받아들여서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이에게 이 대화를 통해서 가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이 가정을 이해함으로써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경험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서히 어려운 과제로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재, 정말 장애아동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고요. 그 때에 이르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준비 과정에는 중재자와 이 아이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만큼 이 곁에서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취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재 알면 알수록 저도 상당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책을 보면서 과연 루벤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하는 중재가 상당히 다른 치료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아이들에게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제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저한테 계속 코칭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기존 치료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더 수준 높은 중재를 통해서 장애아동 가정에 큰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치료 분야에서 장애아동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계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뀌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 아이를 바라봐야지 다른 아이를 쳐다보고 있고 다른 아이가 뭘 해서 나아졌다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 아이는 방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부모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매번 해왔던 치료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아니었다면 부모하고 아이는 계속 방황을 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았다면, 최고의 방법을 찾았다면 부모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절대 옆집의 아이와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의문을 갖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중재를 통해서 변하고 있고요. 그 내면에서 변해야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시켜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부터 아이가 사고가 확장돼서 배운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재자라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하고 계속 이런 한계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중재자를 교육할 때 항상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 아이가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실에서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답답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한계를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말 도전하려는 그런 자세가 생겼을 때 저는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동안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취 경험을 정말 제대로 된 중재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가장 임팩트 있게 경험하는 거. 이 경험은 사실상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중재를 해보고 또한 그러한 중재에 대한 이론을 머릿속에 정립한 그런 전문가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렇게 공부한 만큼 많은 중재자들이 나타나서 또 배워서 여러 전국 지방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저는 제발 좀 부모님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파워 있는 중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항상 최고의 중재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면 정말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아이도 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부모님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중재자로서 또 한국에서 FI를 알리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빨리빨리 부모님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 욕심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 중재가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부모님들이 곧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중재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이 중재가 왜 기존에 받았던 치료와 다른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어렸을 때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엇이 잘못된 치료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말 이 아이가 그 치료에 얼마나 협조적이고 더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얻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는 성장하면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 정말 서두르지 마시고요.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서둘러서 아이를 여기저기 치료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지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강해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중재, 이 중재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파워를 가지고 점점 더 아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뇌는 점점점 더 나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지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게 제 항상 일관된 생각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 이게 너무 생소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생소한 단어가 아이의 삶에서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어, 이 중재라는 긴 여정을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라면 분명히 미래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기저기 인터넷을 이렇게 카페를 다니시면서 어떤 게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FI를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FI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아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FI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시간이 중요한 건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다라는 게 제가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오늘 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내일부터 또 다시 또 새로운 교구를 만들고 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더 끌어내서 향상시킬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